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학교 호텔조리 계열 교수 양정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 우리가 비빔밥이랑 콩나물밥 같이 만들어 봤잖아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실습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직접 냄비에 밥도 지어보고 또 이전에 자격증 딴 친구들은 많이 해봤을 테지만 또 처음 해본 친구들은 많이 어렵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또 집에서 좀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서 조금씩 조리 능력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도 역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저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영상 찍고 이러는 것들이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좀 새로운 학교 문화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침울해하거나 좌절만 하지 말고 또 이 시기에 내게 주어진 또 그런 기분 좋은 일들은 뭐가 있는지 좀 둘러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품목의 실습을 같이 해볼 텐데요. 굉장히 간단한 실습들입니다. 홍합초라는 그 품목이 있어요. 홍합초랑 그리고 장국죽 끓여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볼까요? 더덕구이를 해볼 거예요. 네. 해볼 겁니다. 네, 지금 까먹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장국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밥 조리를 해보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장국죽은 궁중에서 임금님께 바쳤던 그런 보양식 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고기와 표고가 들어가는 굉장히 보양식에 가까운 죽이에요. 요즘에는 이 죽을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좀 속이 안 좋다든지 좀 환자식으로 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보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타락죽, 우유가 들어간 죽이나 잣죽, 다양한 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아침에 임금님들이 이제 속이 좀 허하실 때 그리고 몸이 조금 허하실 때 이 죽을 통해서 보양을 하셨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귀한 장국죽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홍합초. 초자는 원래 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불에 볶다가 이제 물기 없이 볶아내는 음식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전부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그 초가 어떻게 변형됐냐면 거의 조림에 가깝게. 그래서 좀 조리다가 마지막에 전분물을 이렇게 풀어서 걸쭉하게 만들어내는 음식의 형태를 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 하면 그냥 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합초, 죽합초, 여러 가지 초자 붙으면 좀 간장으로 좀 조려낸 음식이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더덕구이는 여러분들 더덕 아시죠? 더덕 맛있게 잘 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한번 초벌해서 석쇠에 굽는 작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워내시고 다시 고추장 양념 발라서 다시 한번 구워내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에요. 이 더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석쇠를 이제 제가 다루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석쇠를 이용하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쇠를 이용하는 품목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간단한 품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석쇠 다루는 것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한번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서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더덕구이 먼저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재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료 목록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통더덕 3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조교 선생님께서
깐 더덕을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더덕 원래 껍질 있는 걸로 저희가 시험장에선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껍질 까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어요. 제가 이 더덕 까는 법은 제가 이따가 수업할 때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덕 메인 재료 말고는 다 양념이에요. 파마늘 이것도 다져서 양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 한 토막씩 한 토막 한쪽 들어가고요. 고추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탕, 흰 설탕, 깨소금, 참기름, 그 다음에 오늘 채소 음식에는 후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요. 고기 양념에만 후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소 양념, 무생채나 더덕 생채, 이 생채에도 후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후추는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는, 잡내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향신료이기 때문에 채소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후추는 넣지 않고요. 여기 지급 재료 목록에도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소금, 이건 나중에 더덕 소금물에 담가서 좀 아린 맛 뺄 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식용유. 식용유는 나중에 구울 때 석쇠에 발라줄 용도로 식용유가 사용이 됩니다. 재료가 엄청 간단해서 만드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요구사항 보시면, 요구사항, 여기 나와 있죠? 이 요구사항 보시면, 더덕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시오. 통더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유장으로 초벌구이하고, 유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기름하고 간장을 섞은 양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간장과 참기름을 1대3으로 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기름 기름장인 거죠. 그래서 기름장을 손질한 더덕에 잘 발라준 다음에 먼저 맨 걸로 그냥 유장한 그 상태로 양념 안 발린 상태로 한번 구워줍니다. 그게 초벌구이예요. 그리고 고추장 양념으로 석쇠에 구우시오. 초벌구이 한 거에 우리가 고추장 양념 만들어서 바를 거예요. 그래서 그 양념 바른 것을 석쇠에 올려서 구워내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완성품은 전량 제출하시오. 여기 어떤 사이즈나 개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전량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자투리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잘 손질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더덕구이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더덕을 좀 손질해 볼 건데요. 이 더덕은 원래 이렇게 꼬리까지 길어요. 그래서 인삼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뭔가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이건 검정색 두툼한 울퉁불퉁한 껍질이 원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흐르는 물에 씻죠. 근데 이 더덕은 결이 있기 때문에 필러로 깎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뜯어내야 돼요, 껍질을. 약간 그러면 돌돌돌돌 껍질이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껍질을 뜯어내면서 껍질을 깎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기계로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여드리는 게. 그래서 껍질을 잡고 뜯어내면 결이 있어갖고 껍질이 이렇게 돌돌돌돌 풀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깨끗하게 까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저는 반씩 썰어가지고 소금물에 좀 담가 놓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자, 재료에 3개라고 했으니까 3개만 사용을 해보죠. 그 다음에 큰 그릇에다 해볼까요? 얘는 다 잠길 정도로 소금에다가 좀 담궈 놓을 거예요.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담가 놓은 다음에 이제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소금물 더덕 준비가 됐고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할까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에 들어갈 파마늘. 이제 파마늘 다지는 거는 이제 여러 번 보셨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마늘. 편 썰어서 채 썰어서 그다음에 다져주는 거죠.
가스에 굽는 거기 때문에 마늘이 너무 두꺼우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 너무 두껍지 않게 곱게 잘 다져주세요. 자, 얘네들은 이 양념장 그릇에다가 먼저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 다지죠. 파 다질 때도 가운데 심 제거하시고 채썰기 그리고 다지기. 이렇게 다져서 넣어줍니다. 자, 양념은 저희가 이제 더덕이 좀 이렇게 물에 담겨서 아린 맛이 빠지는 동안 양념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고추장 양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간장 양념, 비빔밥 때 여러분들 외웠었죠? 뭐라고요? 간설, 파마, 훅깨참. 다시 간설, 파마, 훅깨참 이었는데 오늘은 요거 뭐죠?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요. 자, 고추장 양념에 진간장까지 재료가 있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는 고추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고설, 파마, 훅깨참에 간장을 살짝 향만 내줄 거예요. 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오늘 고추장 2큰술 제가 계량을 해놨어요. 자, 이게 듬뿍 1큰술이지만 얘네들을 깎아서 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추장 깎아서 2큰술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각기 양념할 때마다 맛이 다 다른 이유는 계량을 제각각해서 그래요. 근데 저희가 첫 시간에 계량법 알려드릴 때 이런 고추장 같은 재료들은 편편하게 깎아서 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장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1큰술 넣을 거예요. 자, 파마늘 넣었죠. 그 다음에 후추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채소 음식에는 후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기름 1큰술, 그 다음에 깨소금도 1큰술, 깨소금 1큰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으면 좀 되직해서 바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시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간장 넣는다고 했죠. 이 간장은 향을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작은술 정도 넣어줄 겁니다.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 1큰술 넣어줄 거예요. 물 1큰술 넣어줘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농도가 얼추 잘 발려지는 정도의 농도가 나옵니다. 이 양념은 고추장 양념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육구이나 생선 양념구이, 뭐 오징어 볶음, 모든 고추장 양념은 이걸로 통일이 됩니다. 이 정도로 주르륵 잘 발리겠죠. 그렇죠? 주르륵 이렇게 양념을 잘 준비를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준비를 해 놨던 이 더덕을 자, 잠시 준비를 해 놓고요. 제가 어디를 가냐 하면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 키친타월 가지러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물기를 다 빼주세요. 자, 물기를 빼주시고요. 꾹꾹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밀대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밀대로 밀어주시는데 이렇게 한 번 살짝 집에서 하실 때는 좀 말려주시면 더덕은 훨씬 더 손질하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잘 축축한 경우에는 이 안에가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살짝 말려주시면 더덕이 잘 펴져요. 하지만 우리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말릴 시간 없죠. 말릴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두드려주시면 깨지지 않게. 이게 세게 때리면 다 깨져요. 결대로 깨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시면 넓적한 모양이 나옵니다. 밀어주세요. 장어 같죠? 꼭, 그쵸? 요거 하실 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소리가 많이 나니까 다른 분들이 다 요 작업하실 때 같이 눈치껏 같이 하세요. 왜냐면 나 혼자 눈에 띄면 좋지 않아요. 심사위원 눈에는 최대한 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크 당하면 감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유장으로 이제 좀 절여놔야 돼요. 자, 유장 아까 뭐라고 했죠? 간장과 참기름. 어떤 게 양이 더 많다고 했죠? 네, 맞아요. 참기름의 양이 더 많습니다. 참기름 3에 간장 하나.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 요거 다시 나왔죠? 3대1. 자, 느낌이 오셨죠? 얘 한 큰술 참기름, 얘 한 작은 술 간장 넣으면 3대1이 되겠죠? 그래서 간장과 참기름 3대1. 그래서 얘는 참기름과 간장 섞어서 얘가 바로 유장이에요. 자, 유장을 이렇게 해서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간이 되겠죠. 이 상태로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늘 먹방을 즐겨해요. 더덕구이 빨리 구워서 먹고 싶네요. 자, 이렇게 유장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석쇠에 한번 초벌구이를 할 거예요. 초벌구이 한 후에 다시 고추장 양념 발라서 재벌 구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석쇠를 다루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석쇠는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미리 얘를 좀 기름을 먹여가거나 좀 손질하지 해놓지 않으면 다 달라붙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 생선 양념 구이 할 때 이 석쇠 잘못 다루면 그대로 생선 모든 껍질이 다 분리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석쇠 다루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불에 이 석쇠를 한번 태워주셔야 돼요. 여기 붙어있던 여러 가지 뭐 잔여물이나 그런 불순물들을 이렇게 해서 다 태워주십니다. 달궈주시는 거기도 해요. 아까 나중에 또 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냄비나 이 팬을 달궈주지 않으면 재료들이 붙게 돼요. 그래서 한번 다 달궈준 다음에 불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물질들이 불에 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불에 한번 태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 묻은 키친타올로 기름을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뒤에도 프라이팬에 기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달군 다음에 기름을 닦아내주고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3-4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던 석쇠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석쇠 어떤 품목이 나올지 모르니까 뭐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석쇠를 기름을 좀 먹여서 가시면 만약에 딱 석쇠질 하는 품목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띄우셔서 안에다가도 기름칠을 해주겠습니다. 시끄럽죠? 이렇게 해주셔서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유장을 발라놨던 더덕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불에다가 돌려가면서 이렇게 석쇠를 돌려가면서 구워주셔야지 고루고루 있겠죠. 그리고 불을 뭐 약하게 불 조절하기보다는 이 석쇠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불에 가까이 아니면 불에 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기름과 붙게 되면서 소리가 지글지글 나고 있어요.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초벌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 많이 익혀주셔야 돼요. 양념 바른 후에는 이렇게 불에 많이 하면 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할 때도 이렇게 초벌을 반드시 해주는데 이 초벌할 때 거의 우리가 먹을 만큼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념 바른 후에는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잘 이제 겉에 이제 무착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열을 가하시는 거예요. 맛있겠죠? 벌써 군침이 돌아요. 이렇게 초벌이 이제 끝나셨으면 일로 갖고 오셔서 제가 이제 양념 바르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석쇠 접시를 밑에 하나 까시고요. 이 접시에 올린 상태로 양념을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밑에 바닥에 떨어지니까 접시를 깐 상태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양념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대로 돌려서 반대도 발라주세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제 양념을 발라가면서 한번 굽고 또 위에 또 발라주고 또 굽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념을 좀 남겨놨다가 좀 이제
얘가 아무래도 불이 닿으면 이제 얘가 밀착이 돼요, 양념이. 그러면서 좀 마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접시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촉촉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이 더덕구이는 제가 진짜 정말 선물로도 많이 드리거든요. 진짜 좋아하세요. 딱 한번 초벌해서 이렇게 딱 발라서 한번 드리면 거기서 이제 구워서 드실 수 있게 선물해드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제 양념을 바르시고요. 다시 이제 불 위로 옮겨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인 2역을 하고 있다고 했죠?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불 위에 올려서 이제는 양념이 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정신없이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자, 이렇게. 이제 후라이팬 난리 나죠. 여기 가스레인지 난리 납니다. 이렇게 석쇠질하는 품목 나오면 청소가 너무 힘들어요. 양념이 다 옆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석쇠에다가 하놓고 가스레인지에 엉망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한테 혼나죠. 저도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아마 등짝 스매싱을 맞을 거예요. 요즘에 팬에 구워도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팬에 구워서 드셔도 돼요. 네, 시스 품목은 석쇠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잘 됐으면 불 끄시고 다시 한번 양념을 더 입혀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바를게요. 다시 부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긴 한데 이 석쇠 작업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더덕은 채소라서 이제 생걸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제육구이나 다른 뭐 너비안이나 이런 것들은 고기가 익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석쇠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덕구이는 좀 쉬운 품목에 속하게 됩니다. 네. 구워주세요. 너무 맛있겠어요. 그쵸? 이렇게 됐으면 자, 어떻게 익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맛있겠죠? 지금 빛깔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접시에 담기 전에 아까 남았던 양념을 다시 한번 위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탄 부분들은 좀 안 보이게 양념으로 좀 덮어줄게요. 끄트머리 부분은 좀 잘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하나의 팁은 얘네들이 끝이 좀 서로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구워내도 좀 덜 타는 걸, 이 끝을 약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끝을 약간 이렇게 겹쳐가지고 구워내면 좀 타는 걸 좀 방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끝에 부분은 얇기 때문에 좀 탈 수밖에 없다는 거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끝에 부분을 겹쳐가지고 구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담아줄 때는 보기 좋게 담아주시면 돼요. 모양 예쁜 거를 좀 앞으로 빼주시고요. 전량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다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짠. 이렇게 더덕구이가 위에 따로 고명 올리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촉촉하게 너무 마르지 않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더덕구이 구워봤습니다. 역시 만든 건 바로바로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맛을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저는 이 고추장 양념을 너무 좋아해요. 이걸로 오징어 볶음 품목이 있는데 저는 그 오징어 볶음이 진짜 너무 이 한식 품목 중에 진짜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더덕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물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진짜 너무 이쁨 받을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아, 밥이 딱 있었으면 좋겠네요. 흰밥에 탁 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먹어볼게요. 소리 나나요? 제가 뭐 ASMR 그런 마이크가 없어서 순삭이죠, 순삭. 너무 맛있네요. 이 한 개 남은 게 너무 아까워요, 먹기.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아쉽지만 수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6주차예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은 연기가 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는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시점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걱정도 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나마 서로서로 얼굴 보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러닝으로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쑥스럽지만 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오산대학교도 많이 알려주셔서 좀 재미있게 우리 여러가지 또 홍보 영상들도 막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참여해서 찍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앞으로 이런저런 재미난 거 할 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아직